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홍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벌일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편의상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고정의 정치부 차장입니다. 경향신문의 서희동 논설위원입니다. 주영진 SBS 앵커입니다. 장진모 한국경제신문 정치부장입니다. 네, 먼저 본격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홍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관훈 토론에는 세 번째 저기 앉으세요. 기억을 합니다. 2011년도 당대표 시절에 한 번 했고 대선 때 한 번 했고 오늘 세 번째로 기억을 합니다. 먼저 지난 주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인천 영흥도 선박전복 사고하고 피고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종자 수색과 후속 조치가 조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포항 지진 이재민과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추운 날씨에 여전히 힘겨운 생활을 하고 계신데 하루속히 여전히 멈추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위해 자유한국당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올해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저희 산도 궤도도 크게 바뀌어서 정상남도 도지사에서 대통령 후보를 거쳐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숨가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고 저 개인으로서도 삶의 변곡점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이 시기에 야당의 역할은 무엇이고 보수 우파의 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홍준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지난 10월 전술핵 재배치 촉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우리 기업들의 리쇼링 방안을 찾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우리 안보와 경제의 현실을 살펴보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더욱 다급하고 위태롭다고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안보 강대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기 앞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지난 7개월을 돌아보면 솔직히 나라의 앞일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이 턱밑까지 들어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철진한 반미 사상과 친중 친북 노선으로 스스로 왕따에 자초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리지 않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늘리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미 실패로 판명된 사회주의식 경제 노선으로 역전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사이버 공간을 장악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좌파 코드 인사와 가혹한 정치 보복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7개월은 초보 정권의 난폭 운정, 보복 운정, 역주행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이 정부의 북핵 대응입니다. 지난주 북한은 사거리 최대 13,000km의 화성 15호를 발사를 했고 조만간 SLBM 북극성 3호를 발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5천만 국민이 북한의 김정은의 핵인질이 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기술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거꾸로 미국의 선제 공격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핵전쟁에 대비해 대피 훈련까지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북핵 로드맵 하나 없이 데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외치는데도 내년 예산에 1조 원 넘는 남북 협력 기금을 편성하는 막무가내식 북한 퍼주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드 포기, MD 포기, 한미일 군사정권 포기라는 대중국 3분위 약속으로 안보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심까지 짓밟아 왔습니다.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면서 손발을 다 잘라서 간첩도 못 잡는 불구기관으로 만들고 정부 여당은 침묵이란 말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행태로 본인이 주사파 정권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위태로운 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사회주의식 역주행도 심각한 지역입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춰가면서 기업들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자유와 자율의 토양에서 크게 자라나고 기업이 혁신의 주역이 되어야 할 일자리도 만들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기업을 옥죄면서 강성 기종 노조만 챙기고 세금과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올리고 있으니 이래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청년 실업률이 8.6%로 18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세웠는데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청와대 일자리 상황과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놓고 국민 세금으로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려고 하는데 그리스가 걸어간 망국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의 대부분은 일단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본인들의 정권은 5년이면 끝나지만 이런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의 번영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앞으로 20년, 30년 넘게 국민들을 고통의 늪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이 정부의 사회주의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이 국가경제의 파탄을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끝까지 고쳐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국민 통합인데 이 정부는 나라를 몸통 싸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민재판식 편가르기와 자기편 챙기기로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부터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고 합니다. 지난 정부 당시 단지 수임료가 과다했다는 이유만으로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던 사람들이 위장적인 전략에 아들 병역 문제, 부인 거인 강매 의혹까지 받는 분을 우리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교육부 총리는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인물이고 외교부 장관에 따른 아직까지도 미국인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학생에 따른 서민들은 꿈도 못 꿀 막대한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시스템 개혁은 손도 대지 않으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좌파 코드로 장악하고 먼지 털기식 정치보복과 완장 정치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입맛에 안 맞는 방송사 사장들을 쫓아내는 초법적인 폭구까지 자행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가 아니겠습니까? 실로 작금의 현실은 좌파 폭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야 할 우리 자유한국당과 보수 우파 진영의 현실은 참으로 부끄럽기는 합니다. 지난 정권의 무능과 목표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 현 정부의 정치 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수 우파가 그동안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과감한 인적 혁신과 파격적인 정책 혁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혁신의 토대 위에서 건강한 보수 우파에 대한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과거와 같은 새 분리식 통합으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국가관을 가진 젊고 유능한 세인들, 깨끗하게 자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본 숨어있는 인재들, 우리 정치를 새롭게 세울 청렴한 지도자를 찾아서 이분들과 함께 신보수를 재건해내는 것이 진정한 보수 대통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보수 혁신도 보수 대통합도 신보수 재건도 자유한국당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보수 야당의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보수의 새로운 터전을 세우고 보수 우파의 건강한 대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보수 우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역사적 책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의 문제 생각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처음에 현재 시급한 외교 안보 위기부터 보겠습니다. 홍 대표님의 그 기조 발언에 있듯이 북한이 최근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쐈죠. 그래서 더욱 최근에는 미국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주한 미국인들을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현재 전반적인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홍 대표님의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진실을 나는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실을 회피한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북핵 위기에 국민 앞에 나와서 소통 잘하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국민들 상대로 북핵의 현재 상황은 어떻고 자신들이 말하는 북핵 폐기 문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 친솔하게 밝혀야 됩니다. 로드맵을 밝혀야 됩니다. 전혀 거기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당의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 완성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북을 하면서 업소하는 형태로만 북핵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조야가 정말로 북핵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졌다.
우리는 직접 미국 지도자들한테 들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한마디도 번거하지 않던 미국의 조야 지도자들이 한국 정부가 요구하면 전술핵 재배치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슈미트 수상이 동독에 러시아 미사일이 핵미사일이 재배치되었을 때 카터 대통령한테 전술 재배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카터 대통령이 핵 부산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슈미트 수상은 워싱턴이 불받아야 될 걸 각오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반박을 했을 때 카터 대통령이 전술핵을 7,000기를 서독에 재배치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80년대 중반에 핵무기 중거리 미사일 핵무기 감축 협상을 시작을 해서 대부분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토에 전술핵이 재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때 상황보다 북핵 상황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핵 감축 폐기 협상을 서로 나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정책이지.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고 대포를 가진 사람들하고 공기총 가진 사람들하고 그게 과연 협상이 되겠네. 그래서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워싱턴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이 핵미사일이 개발이 됐다. 그러면 미국이 워싱턴이 불받아야 될 걸 각오하면서 한국을 보호해 줄 수 있느냐? 그건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듯이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핵 개발하자, 그렇게 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핵 감축이나 폐기 협상을 하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북핵의 진실을 숨기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권을 담당한 자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대북 지원 예산도 대폭 포함시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렇게 책임질 자격이 있는가, 그걸 지금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또 정부도 알아야 해요. 다음 주에는 북핵 위기 대응 때문에 일본을 갑니다. 일본의 최고위적 지도자들과 만나서 북핵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논의를 하러 갑니다. 정부가 연말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북핵에 대한 소상한 현실과 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발표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월에 전술핵 재배치 촉구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셨고, 이제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 지금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은, 독자적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폭풍,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동아시아에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일본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통상국가인데
핵무장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제재, 경제 제재가 상당히 불가피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 걸 해서라도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LPG 10조에 보면 자유적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LPG 탈퇴를 할 수도 있고 자유적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에 대응해서 핵무장을 했을 때 인접국인 파키스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핵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제재 때문에 5천만 국민의 생명은 김정은이 손에 인질이 되어야 합니까? 경제적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북핵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죠. 경제적 제재 그거 각오하고 해야죠. 좀 관점을 바꿔서 허버트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부 장관이 어제 한국과 일본 측이 핵무기로 재무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조사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한다면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하셨지만 지금까지 실제 미 당국에서 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쨌거나 최근 기류를 보면 봤을 때 혹시 미 당국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핵무기에 대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네. 그게 저희들이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는 사회주의 핵동맹을 맺었다. 이제 한국, 일본, 미국은 자유주의 핵동맹을 맺을 때가 왔다.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핵동맹에 대응을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선발했습니다.